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을 수용시설에 함께 구금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맨해튼 그리드 락 기간 통근세 25%가 추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맨해튼 메이시백화점 앞에서 옐로 택시가 돌진해 엄마와 아이를 포함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을 수용시설에 함께 구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 통제를 총괄하게 된 호먼은 26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 시민권을 획득한 어린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도 아이와 함께 구금해 추방할 예정이며 가족이 함께 미국을 떠날 것인지 아이만 남겨둘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먼은 불법 이민자는 자신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것을 알고도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며 자신이 가족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폐쇄한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호먼은 가족 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침상이 필요할지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가족 구금 시설 재가동 및 확충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시 주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대거 인상되는 가운데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기간에는 통근세가 25% 추가 인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각종 규정과 정책을 게재하는 뉴욕주 간부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는 내년 1월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진입 차량에 대해 $9의 교통체증세 외에 교통체증 경보 기간에는 징수액을 25% 자동 인상, $11.25를 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유인총회가 열리는 9월 중 5일, 11월 중 4일, 12월 중 11일 등 모두 20일을 교통체증경보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MTA는 이 기간 중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MTA는 내년부터 교통혼잡세로 $15를 받기로 했으며 캐시 호컬주 지사는 교통혼잡세 외에 별도로 $9의 통근세를 더 징수하는 것은 물론 일부 기간 추가 인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통근세는 내년 1월 5일 발효되며 2028년에는 $12, 2031년에는 $15로 인상됩니다. 이에 대해 MTA는 현행법상 교통체증경보 기간 중시비디 이른바 중심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25%의 할증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의 통근세 할증 방침에 대해 내년에 뉴저지주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시 가타이머 연방하원 의원은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뉴저지 북부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며 절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통혼잡세 프로그램 시행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통혼잡세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뉴욕시 교사노조, 뉴욕트럭협회, 로어 맨해튼 배터리파크 주민그룹 등에 의해 제기된 4건의 개별 소송에서 변론을 들은 후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리먼 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가져올 환경 및 경제적 혜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라이보로 브릿지 터널 오소리티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몇 시간 후에는 화이트 플레인스 연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라클랜드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정부가 제기한 반대 소송과 롱아일랜드 햄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송을 주재하는 뉴저지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월 열린 이틀간의 심리 이후 아직 판결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맨해튼 메이시 백화점 앞에서 옐로 택시가 돌진해 엄마와 아이를 포함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5일 오후 4시경 맨해튼 헤럴드 스퀘어에서 옐로 택시가 중심을 잃고 북적거리는 인파로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곳에 아이와 41세 여성을 포함 6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58세 옐로 택시 운전기사가 의료적 응급 상황을 당한 결과 보도를 뛰어넘어 시민들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41세 어머니와 9세 남아가 자동차 바퀴에 깔린 것을 본 시민들이 즉시 뛰어와 모자를 구했습니다. 모자는 호주 관광객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전철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10시 15분께 그랜드 센트럴 전철역에서 한 남성이 승객 2명에게 잇따라 칼을 휘둘렀습니다. 승객들을 공격한 용의자는 28세 제이슨 사전투로 4, 5, 6번 전철 승강장에서 소리를 지르다 계단 옆에 서 있던 42세 남성에게 다가가 그를 칼로 베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 피해자는 손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위층으로 달아난 용의자는 개찰구 인근에 있던 26세 여성의 목쪽을 칼로 베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승객들을 다치게 한 용의자는 그랜드 센트럴 철도역에서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 플랫부시 거주자로 알려진 용의자에게는 폭행 및 위협, 괴롭힘, 무기 소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폭행 등 혐의로 수차례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갈수록 바늘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월에 끝난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가족 이민으로 미국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83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 이민 수속자들은 한 해에 65만 5,300여 명으로 8%에 그쳤습니다. 연간 쿼터에 적용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119만 명이 신청해 42만 9천 명이 그린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36%나 되는 높은 취득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간 쿼터가 22만 6천 개로 제한돼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713만 명이 신청해 22만 6천 명이 그린카드를 받아 고작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은 2024 회계연도 한 해 180만 명이 신청해 연간 쿼터인 14만 명이 영주권을 발급받아 8%의 취득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탄핵 정국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상승, 약 1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1,500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간 26일 서울의 한 시장에서는 환율이 장중 한때 1,460원을 돌파하는 등 1,470원대가 현실화됐고 혼란이 더 계속된다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대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6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2원 내린 1,455원에 출발했지만 개장 1시간 만인 오전 10시 1,460원을 돌파했고 장중 최고가는 1,468원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 1,488원 이후 15연구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요청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사실상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민주당이 빠르면 27일 한 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내일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뚫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 회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한국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한국의 여유자금이 금리차를 노리고 모두 미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조적으로 달러 강세가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의 거액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1년 1월 연방의회 폭동 당시 기부 중단을 선언했던 기업 중 최소 11개 기업 및 단체가 트럼프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포드 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투이트, 미국 의학연구제조업 협회 등이 각각 100만 달러를 취임 준비에 기부했고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모터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T 등도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도요타와 인투이트, 의학연구제조업협회, 골드만삭스 등은 최소한 10년 이상 대통령 취임식 기부를 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경제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기업들이 의회 폭동 뒤 정치적 기부 중단을 선언했고 대선 결과에 불복했던 정치인들에 대해 후원을 중단했지만 현재는 새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앞다퉈 기부를 하면서 정치 기부 중단은 공연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기부하거나 200만 달러 이상 모금을 주선한 사람은 내각 지명자들과의 리셉션, 트럼프 부부와의 촛불 만찬, 축하 무도회 등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 쉽장이 제공됩니다. 한국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도 연방판사 지명권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 없는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지명된 연방판사 3명이 상원이 후임 판사를 인준하면 은퇴하겠다고 밝혔으나 공화당 소속 트럼프가 당선되자 돌연 은퇴 입장을 철회하고 계속 판사로서 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당초 이들 연방판사 3명이 퇴임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뒤 공화당 성향 판사를 임명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지명 판사들의 은퇴 철회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은퇴 의사를 뒤집은 판사 3명을 비판하며 은퇴 계획을 밝힌 다른 판사들도 이를 번복한다면 윤리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은 물론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므로 탄핵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이들을 쫓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실효를 거두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전역의 연방판사직을 신설하는 이른바 판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판사 증언을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판사법은 판사 부족에 따른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 2035년까지 전국의 연방판사직을 66개 신설하는 것이며 입법이 발효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증언되는 66명 중 25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우위에 상원에서 연방판사를 한 명이라도 더 인준받기 위해 판사 임명 속도전에 돌입 지난 20일에도 연방판사 2명을 인준했습니다. 올해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됐지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전국은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CNBC 방송은 올해 아시아 지역 결산기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로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중요 고비를 맞고 있으며 한국의 닥친 민주주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한층 확장됐다고 분석했습니다. CN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8개월 만에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즉각 이를 해제하고 탄핵 소추안 의결에도 성공하면서 계엄을 끝이 났다. 이제 윤석열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한류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넘어서 훨씬 더 성장한 좋은 한 해가 됐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오징어 게임 시즌2 등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지속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내년에는 아시아의 주요 정세가 불확실성에 휩싸이는 대격변의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반도를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됐고 내년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아시아 정세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탄핵이 확정되고 정권이 바뀐다면 윤석열 정권보다 중국의 더 우호적인 정권이 탄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하와이 마우이 경찰은 24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이륙해 마우이섬 카울루이 공항에 착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202편의 랜딩 기어 수납 공간에서 시신항구가 발견됐다며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26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규모가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2주 연속 신청자는 3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FDA는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인 커플랜드 시그니처로 판매된 유기농, 녹초, 사육, 계란 24개 팩, 소매응 1만 800개의 리콜 단계를 1등급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법안 50개의 무더기로 서명했습니다. 원래 터브가 미 100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28개 기준을 평가해 애틀랜타를 크리스마스 최고의 도시로 꼽았습니다. 28개 기준에는 전통과 재미, 쇼핑, 비용, 관대함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메가밀리언스 잭팟이 터지지 않으면서 27일 실시되는 메가밀리언스 추첨에 걸린 1등 상금이 11억 5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미국 증시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스톡옵션 등으로 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고 아예 은퇴해버리는 상장기업 최고 경영자가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퇴임한 미국 증시 상장기업 CEO가 327명으로 기존 최다 기록인 2019년 312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최저 기온은 3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9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2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